지금 법사위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지금 조국신당의 몫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박은정 전 검사 의원이 일소위로 본인을 네.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맥락은 뭡니까? 본인이 이제 검찰 개혁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일소위라는 것은 법사위 고유 법안, 이소위는 타상임위에서 올라온 아하. 자구체계 심사. 아하. 그래서 일소위에 좀 배정해 달라는 요구는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관계상 제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일단 개문 발차를 해야 되고 최상병 특검안은 소위를 빨리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뽑고 그리고 소위원회를 지금 회부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두세 차례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전체 상임위를 올리면 빨리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두 번이나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양해를 한 걸로 알고 돌아갔는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또 하셔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표결을 원해서 표결해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 정상적인 모습 아니냐 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박은정 의원은 본인이 검사 출신으로 해당 부분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네. 예. 특히 이제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다루게 될 때 법안 네, 네. 법사위에서 일소위에 포함돼서 그걸 그 문구나 작구를 본인이 또 검증하도록 역할을 부여해달라 네. 그런 의미네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의욕적인 의정 활동에 대한 열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는 본인이 전문성이 있다고 이제 그 어필하는 거죠. 호소하고. 그런데 예. 저도 이제 위원장이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도 못지않는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사후에 다 알았는데 사전에 저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뭐 법사위 들어간 건 건 아니고. 아닌데 이제 박은정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에 대한 소명 의식이 매우 강렬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퇴임하면 중간에라도 나도 네. 의원 사퇴하겠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윤석열 총장을 스스로 감찰하다가 네. 일개의 검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다가 자신이 뭐 당하고 이러는 뭐 서러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정치인이 돼서 자기가 반드시 검찰개혁 법안을 내 손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분들 같은 경우는 또 호흡이 같은 당 소속이니까 서로 호흡이 또 잘 맞으시겠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법안을 일소위에서 본인들끼리 하고 싶은 또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께서는 자신을 일소위에 넣어달라. 그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그러니까 얘기하셨고. 내가 전문가 아니냐 검찰이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은정 외에도 다른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또 한 사람을 내보내려면 박은정이 더 전문가요 당시보다 이렇게 이 논리가 성립되니까 이 이야기는 그 전에 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우리 정청래 상임위원장께서는 곤란하셨겠죠. 민주당 의원 한 명을 빼야 되니까요. 취지는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네, 저는 박은정 뭐 검사는 내가 네.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한번 기회를 달라 이런 뜻이었던 것 그걸 같아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언을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이제 정청래 상임위원장께서는 좀 약간 당황하셨던 것 같긴 한데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선배 정치인으로서 그 포용력을 발휘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고 제가 희망컨대 이소위에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일소위 논의에 참여시킬 수는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정청래 상임위원장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좀 믿고 있습니다. 옆에서 본 조국 대표 좀 지내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님을 최근에 대표님이 너무 저희가 나가가지고 막 대표님 칭찬을 막 했는데 그게 저 객관적으로 저기 얘기를 가서 하라고 너무 그렇게 칭찬만 하지 너무 말고. 칭찬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좋습니다. 그러면 네. 객관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김선민 의원님도 최근에 어디 방송 나가셔가지고 대표님을 디스하는 거 얘기하셔가지고 막 엄청 조회수가 많이 그래요? 나왔대요. 그래서 근데 대표님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저는 이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는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요. 네,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와서 이제 처음 뵀을 때는 굉장히 결연하시고 멀리서 바라본 거하고 굉장히 다르셨어요. 뭘 바뀌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의연하시고 앞으로 뭐 이렇게 당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그렇긴 한데 너무 일중심 사고를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그 막 끝도 없이 막 일이 막 그 저기 올라오고 그래서 눈에 띄면 안 돼요. 대표님 그 바로 뭘 눈에. 시키는구나, 잡고, 눈에 예. 띄면은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숨어 다니기도 하고 대표님을 만나면 일 시키실까봐 그러니까 일중심 사고를 하고 계신다. 아니 제가 듣기에는 예. 또 메신저도 엄청 보내신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그 저희가 심지어 이제 그 저기 단체 이게 뭐 이게 그 문자 네. 이게 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들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이 제발 10시 이후에는 제발 이걸 올리시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근데 그거를 누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그 얘기를 했는데 김준영 의원님이 이제 아, 그거를 하시겠다고. 너무 잘 어울린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김선민 의원님도 막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막 밀어드렸죠. 막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대표님은 이제 거기에 별다른 반응은 없으셨어요. 없으셨는데 안 바뀌겠다는 근데 거죠. 그날 밤에 거의 새벽 자정 뭐 그 늦게 김선민 의원님 본인이 이런 일 하자고 거기 올린 거예요. 야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그 완전히 그 저희 실패했죠 뭐 그게. 아 이참에 조국 심야 메신저 메신저 금지법 하나 발의하시잖아. 네, 예. 그래서 저 발의했으면 좋겠어요. 보시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굳이 조국 대표가 했어야 됐다면은 뭐가 좀 어울립니까? 아 대표님, 네. 대표님 판사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치밀하세요. 아. 빈틈없이 막 수첩 같은데도 깨알같이 막 계속 빈틈없이 하시거든요. 아. 그 검사는 이제 그 좀 범사도 물론 꼼꼼하고 그래야 네. 되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수사를 팍팍 이렇게 해 나가는 거면 판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살펴야 세심하게. 되는데 네. 대표님 그런 쪽이신 것 같아요.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이 정치에 일절 제가 뜻이 없었어요. 개인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사실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정치하게 된 이유가 검찰 개혁, 그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고 공소유지에 충실한 그런 검찰로 재건축하겠다는 그 목표로 정치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그것을 제가 완수해내는 것을 정치적인 목표로 하고 지금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에 무너뜨리는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오늘 이제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임기보다 그 22대 국회 임기가 더 길기 길기 때문에. 때문에 그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윤석열 독재 정권을 빨리 끝내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 입법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실행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혜병이 순직한 지